한국이 지난해 군사, 경제, 외교력을 합친 세계 최강국 조사에서 6위를 차지해 화제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뒤인 8위에 위치했는데요. 기사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S 뉴스 애널드 리포트는 2022년 12월 31일 2022년 가장 강력한 국가의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미국이 가장 강력한 나라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 뒤를 이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USNWR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지배적인 경제적, 군사적 강국입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은 사회문화적으로 전 세계에 걸쳐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2위를 차지한 중국에 대해 중국은 1978년 개혁을 시행한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요 경제 강국 중 하나입니다. 중국의 경제 규모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지만 중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은 인구 증가와 천연자원의 균형, 증가하는 소득 불평등, 그리고 중국 전역의 상당한 오염 증가를 포함한 몇 가지 국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세계은행에서 밝히기를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인해 수억 명의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났지만 중국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공식적인 빈곤 수준 이하로 살고 있는 개발도상국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위를 차지한 러시아의 경우 러시아는 광대한 천연자원으로 움직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중 하나를 가지고 있고 주요 산업으로는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이 있으며 농업, 임업, 어업 및 제조업이 다른 경제 역할이 있습니다.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는 그 나라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러시아는 또한 미국에 이어 세계 최대의 군사무기 수출국 중 하나입니다. 라는 평을 남겼습니다. 이 뒤를 이어 독일은 4위, 영국은 5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그들 다음으로 6위를 차지했는데요. 한국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남쪽 부분을 차지하는 동아시아의 국가이며 오랜 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한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남한은 몇 년 후 북한에게 공산군의 침략을 받았지만 이 전쟁이 끝나고 유엔의 지원은 민주주의로 가는 길에 있는 남한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지금의 경제대국이 되는 토대를 닦았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 서비스 기반 경제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 기금의 첫 번째 외국인 투자 성공 사례입니다. 한국은 1960년대 이후 꾸준한 성장과 빈곤 감소를 보였으며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 중 하나가 됐습니다. 한국의 수도인 서울은 한반도의 중심 근처에 위치해 있는데 조선 왕조 약 500년의 역사 동안 선택되어 지금도 한국의 중심지입니다. 이곳은 삼성, 현대, 기아의 본사가 있는 곳으로 한국의 중요한 수출품 중 2가지인 기술과 자동차를 대표합니다. 또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 총저축과 외국인 투자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가처분 소득이 증가했고 한국의 큰 상류층은 그들의 돈을 자산과 상품에 투자하는 것에 열심입니다. 한국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13개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함께 이 나라의 온화한 기후, 산과 산, 그리고 넓은 해안 평야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UN, G20,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지역포럼, 세계무역기구를 포함한 많은 국제기구의 회원국입니다. 한국이 6위인 이유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라는 구체적이고 자세한 평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뒤를 이은 나라는 프랑스와 일본입니다. 프랑스는 7위, 일본은 8위, 아랍에미리트는 9위, 이스라엘은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6위에 올랐지만 한국의 역전당해 2계단 아래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는 매년 USNWR에 의해 발표되며 이 조사는 전 세계 85개국의 17,0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군사력을 포함한 국가적 영향력에 대해 조사하는 자료로 신빙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순위는 누가 정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에 있다는 걸 일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나라와 단계라요. 서로를 상호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우리가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강화해야 할 것 같아. 한국 등 상위권에 있는 나라와 방위력 강화나 협조국과 상호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이 아닐까. 이제 평화롭게 기다리고만 있을 시간은 없다고 생각해. 이 랭킹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방법이 다를 것 같아. 그러나 일본의 쇠퇴가 현저하다는 것은 지금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지. 2020년 일본의 고령화율이 약 28%, 중국 약 12%, 한국 약 16%. 머지않아 중국과 한국의 고령화율은
일본에 가까운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은 일본보다 훨씬 젊어 사회에 활기가 있다. 일본의 쇠퇴는 고령화 진행이 가장 큰 이유임에 틀림없다. 고령화율 16%는 일본에서는 버블기 수준이다. 자녀가 늘어나도록 행정도 여러모로 손을 쓰고 있지만 여러모로 제한적인 지원 제도가 많아 알기 어렵고 하고 있는 느낌을 연출하고 있는 것처럼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앞으로도 일본의 국력은 계속 저하되어 가난해져 외국으로 돈을 벌러 가게 될 것이다. 외국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일본에 오던 시절이 분명 그리워진다. 한국에게도 밀리다니 충격적이네. 일본의 쇠퇴는 매우 현저하네요. 30년도 전부터들은 저출산 고령화에 아무런 대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현역 세대에게 너무 부담을 주니까 여유가 없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거 아닐까. 설령 결혼해도 아이는 갖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 다음 선거만 생각하는 정치인과 그 정치인을 이기게 하는 투표를 한 국민의 책임이야. 여느 때 같으면 그건 아니지라고 웃어 넘겨버리지만 현재 일본은 경제는 너덜너덜하고 물가는 펑펑 오르는데 국방이라는 명목의 낭비 때문에 세금을 올릴 생각밖에 못하는 무리들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나라입니다. 솔직히 이제 한국과는 비교하지 말아야 할 것 같고 확실히 일본은 세계적 영향력은 저하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해. 일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영광에 매달려 자타국의 허세를 부리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야. 한국은 정말 엄청난 속도로 국력이 올라가고 있네. 최근 무기 수출이니 뭐니 여러 기사를 봤을 때는 믿지 못했지만 이렇게 미국에서 조사한 자료에서 우리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니 정말 놀랍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드네. 현재 일본은 단순히 우선 GNP, GDP 모두 버블 붕괴 후 국력 저하가 심했고 재래식 전력만 해도 자위대원만 정규 병력, 다른 나라처럼 예비 인력도 없어. 섬나라이기 때문에 육군의 전차나 기동전 투차 보유도 압도적으로 상위와 차이가 나지. 한국은 징병제도 있다는 점에서 일본보다 앞서 나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 한국은 병역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본과의 차이점이죠. 전쟁은 반대이지만 군사훈련 등은 나라의 국방력을 단련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어렵겠지요.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등의 종합력이라고 미국이 압도적으로 1위인 건 알아. 중국은 경제력, 러시아는 군수력이 크단 사실도 알고 있고 독일은 경제력과 유럽연합을 이끄는 초강대국이지. 영국은 군사력과 경제력, 영연방을 이끄는 초강대국이고 이쯤까지는 알 수 있는데 한국은 어떻게 6위가 된 거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저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야? 말이 되는 건가 싶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